내가 이제 너를 인터뷰할 텐데, 너가 정신건강 전문의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이제 시작할 텐데, 내가 질문을 주면 대답을 해줘. 물론이죠.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정신건강 전문이나 상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질문에 맞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시작해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은의 마음 약국의 조우입니다. 오늘은 조울증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5가지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는 저의 챗 GPT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조울증에 걸렸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모님 탓이라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왜 생겼느냐보다는 아이가 지금 어떻게 도움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음, 그럼 이 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평생 관리해야 되나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인데요.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증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병은 꾸준히 잘 관리하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럼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줄일 수는 없나요? 예. 이 질문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약을 줄여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주치의와 잘 상의하면서 현재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약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안전하게 천천히 그리고 전문가와 항의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약물의 부작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약물의 부작용은 꽤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불편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의사가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다른 약으로 바꿔볼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일부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찰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조율해 나가는 거니까 편하게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아이가 어떤 기분과 변화를 경험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약을 복용하면 아이가 어떤 기분이나 변화를 느끼는지는 개인차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정 기복이 좀 더 안정되고 극단적인 업앤다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너무 들뜨거나 과하게 우울해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태가 완화되고 일상적인 기분이나 생활 리듬을 좀 더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약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약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좀 더 안정감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아이가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고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녀의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부모가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녀가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차분하게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아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고 공감해 주면서 함께 깊게 숨을 쉬어보거나 감정을 말로 풀어내게 도와주는 시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천천히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럴 때 정말 어려운데 자녀가 폭력적이거나 분노를 폭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예, 그런 상황은 정말 부모님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자녀가 폭력적이 되거나 분노를 폭발할 때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일단 상황을 최대한 진정시키고 아이나 주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고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 대화를 시도하는 게 좋아요. 또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아이가 분노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결국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전하고 또 부모님 자신도 지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녀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안전감을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모가 알아주고 이해해준다고 느낄 때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안정감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공감은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신뢰감 속에서 아이가 조금씩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공감과 이해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학업,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조울증이 있는데도. 네, 물론입니다. 조울증이 있어도 충분히 정상적인 일상생활, 학업,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충분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나 직장, 사회활동도 잘 이어나가고 계시거든요. 물론 때때로 조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율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지지와 이해,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고 또 취업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울증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취업하는 것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자기관리, 그리고 주변의 지지를 통해서 직업을 갖고 독립적인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물론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나 상담, 멘토링 같은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자기 페이스에 맞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립과 취업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외에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그런 편견이 많은데, 이러한 가운데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부모님이 준비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 스스로가 정신질환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추는 거예요.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지식으로 아이를 바라봐주는 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믿음과 지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죠. 아이가 세상에서 편견을 마주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 자신도 지지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다른 부모님들과 정보나 경험을 나누거나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서 함께 이 과정을 헤쳐나가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이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준비한다면 아이가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부모는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참 균형 잡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 얼마나 개입하고 또 어디서부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아이의 나이나 상황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님이 지지하고 조언을 해주되 결국 그 선택의 마지막 고문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좋아요. 즉 부모님은 안정과 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점점 더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은 조금씩 아이가 성장하면서 함께 조율해 나가는 부분이고 부모가 믿어주고 존중해 줄 때 아이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기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일까요? 네, 우울기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사실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옆에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저 들어주고 네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또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볍게 함께 산책을 하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활동을 같이 하면서 부담 없이 옆에서 있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제안하되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부모의 따뜻한 지지와 이해가 아이가 우울기를 지나가는데 큰 버팀목이 될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녀를 돕는 과정에서 부모 스스로의 마음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네, 이 질문도 정말 중요하죠. 자녀를 돕는 과정에서 부모님 자신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건 사실 아이를 돕는 데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지치지 않고 스스로 돌볼 때 더 안정된 마음으로 아이를 지휘해 줄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부모님 자신에게도 휴식과 자기 돌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가끔은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부모님 자신도 상담이나 지지 모임에 참여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결국 부모님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게 아이를 꾸준히 지지하고 돕는 힘이 되니까 스스로를 돌보는 걸 절대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실제 질문 15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챗GPT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 답해주는 것을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도움이 되고 또 너무 전문가적인 그런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정신질환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풀어갈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은의 마음약국 구독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조은의 마음약국 구독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내시고 언제든 필요할 때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더 언제든 필요하실 때 편하게 불러주세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질문할 때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약간 음질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질문했던 것들 또 대답들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